그날 밤이었죠.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본 그날. 참, 지금도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는 지망서려지네요. 하지만 더이 상혼자서만 간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조용한 집안, 벽시 개초 침소리만 똑딱거리는 밤이었죠. 우리 남편, 정우가 떠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는데 집안 구석구 석에 아직 그 사람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 다더 큰 공허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글쎄,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욕실 쪽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 같은 게요. 처음 앰물 소리인가 했는데 아니었어요. 무심코 발걸음을 옮겨보았죠. 문틈으로 희미 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림자 하 나가 어른거리는 게 보여서요. 제 심장 이천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멈출 수가 없었죠. 살짝 문을 밀어보았을 때 그 안장면 이 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분, 가장 존경하 덩그분이무 루프를 꿇은 채 제 물건을 손 애들고 계시더군요. 그 순간 제 몸이 열어붙었어요. 말도 눈물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냥 그 광경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몇 초 가몇 분처럼 길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무의식 중에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님이 깜짝 놀라 몸을 돌리시고 바닥에 무언 가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하얀 타일 위에 작은 그림자가 흔들렸죠. 그분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있고 손 은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어요. 입술이 움직이셨지만 말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더군요. 지연아, 이건 그게. 한마디조차 끝맺지 못한 채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제 안에 서무 엉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그만두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제 목소리 가제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어요. 아버님은 무말도 못하 시고 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 문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삶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온몸이 떨리고 숨이가 빠왔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역겨움, 배신감,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안을 뒤흔들었죠. 그런데 이상, 하게도 그는 물속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 있었어요. 왜 하필 그분이었을까? 제 가슴이 무쇠차게 뛰고 숨이 막 힐 만큼이었어요. 그날 밤 한숨 도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더군요. 거짓말 같았지만 현실이었어요. 아버님이 그 럼브닐리업 다고스스로 수십 번 설득했지만 머릿속엔 그분 의떨리던 손 관음빛만 남아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었을 때 거실 쪽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지시치가 낮고 간절한 울음 섞인 숨소리였죠. 분명 아버님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문 앞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죠. 나가면 모든 게 진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믿어왔던 세상이 그 날밤으로 끝났다는 걸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어색함과 두려움, 눈 마주칠 수 없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 어딘가 가이상하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뭔지 그땐 아직 몰랐어요. 그저 모든 게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을 뿐이죠. 아, 그날 밤 저는 죄를 본 게 아니라 인간 의외로움을 본 건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사람들은 간이 지나면 아픔이 옅어진다고 했지만 제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여전히 옆자리가 비어있고 식탁 위두개 그릇 중 하나는 항상 깨끗하게 남아 있었죠. TV에서 나오는 웃음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지고 저녁이다가 오면 이유 없는 공포처럼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아버님과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이전 제 가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 눈도 마주치지 못했죠. 마주치는 순 간근할 밤 장면이 떠오를까봐 두려웠어요. 말을 걸어야 할 때에도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아버님은 짧게 대답하시곤 했어요. 응, 괜찮다. 그 한마디면 대화가 끝났죠. 그 짧은 순간조차 버거웠어요. 밤마다 제 방 천장 에어둠 이길개들이 워져 있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그날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틈으로 새 어나오던 숨소리,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그 소리가 제 귀 안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면 베개를 꽉 끌어 안고 이를 악물었죠. 나쁜 꿈일 거야. 착각일 거야. 하지만 눈을 감으면 그분 얼굴이 떠올랐어요. 새하얀 얼굴, 떨리던 손, 그 미안하다는 눈빛. 어느 날 아침 일어나고 실로 나가니 아버님 이부 어깨 계셨어요. 낡은 앞치마 두루 고국을 끓이고 계시더군요.
된장 국냄새 가구수하게 퍼졌지만 냄비 바닥이 살짝 탔는지 쓴냄새가 서 여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조심스레 말했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이 정도는 아버지가 할 수 있어. 그 목소리가 어딘가 떨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분 손등에 붙은 밴드를 봤어요. 채소를 썰다 다치신 듯 했죠. 순간 가슴 이저렸어요. 미움과 연민이 한꺼번 애몰려왔어요. 그날 저녁, 방 안에서 불을 끄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죠.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님도나 두어쩌면 똑같이 외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고요. 서로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했으지만 결국 한 집안에 갇힌 두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그립고 피하려고 하면 서도 목소리를 기다리는 마음 참 이상하죠. 그 후 며칠 동안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님은 더 조심스러워지시고 저는 너무 표정해졌죠. 하지만 그 침 묵 속에서도 서로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아침엔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저녁엔 복도 끝에 서느린 걸음소리.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안도했어요. 아직 여기 계시구나. 아직 이 집에 숨소리가 있구나. 어느 날 퇴근 후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식탁 위에서 툴게 차려진 밥상과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죠. 지연아, 이거 내가 좋아하던 가지 볶음이다. 맛은 자신 없지만 먹어주면 고맙겠다. 짧은 글씨가 울퉁불퉁했지만 묘하게 따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어요. 가지는 조금 짰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한 입 또 한 입 먹을 때마다 숨이 이먹먹해졌죠.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다음 날 일부러 일찍 출근했어요. 아버님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버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거리를 보니 그 본모습이자 꾸 떠오르더군요. 식탁에 앉아있던 모습,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뒷모습,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분이 그날 밤 왜 그랬을까?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이었을까?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딘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아버님은 아침 일찍 산책 다녀오셨어요. 손에 따끈한 호빵 2개를 들고 오시더군요. 이거 길에서 사왔어. 따뜻할 때 먹어.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받았어요. 손끝이 닿는 순간 짧은 전류가 흐른 듯 했죠. 그분 손이 그렇게 따뜻했던가?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호빵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그 김 사이로 그분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날 밤에도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죠. 나는 왜 아직 이 집을 떠나지 못할까? 그날 일은 지워지지 않는데 왜 아버님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마음 한 구석에서죠. 용이 무언가 가움트고 있었어요. 미움인지 연민인지 니면 둘이서 인감정인지 몰랐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생활이 조금씩 닮아갔어요. 아침엔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저녁엔 같은 TV 소리를 들으며 각자 방에 있었죠. 하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언제나 동시에 꺼졌어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서서로를 피하면서도 느끼고 있었어요. 외로움은 벽 이안이라우 리를 이어주는 얇은 실 같았어요. 그 실을 끊고 싶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죠.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 외로움이 곧 새로운 시 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어요.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리고 바람은 차가웠죠.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챙기지 못한 저는 버스 정류장 아래에서 정정하게 비 뒤피하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아버님 이 우산 들고 계셨어요. 어깨는 이미 절반 이상 젖어있고 숨이 거칠었죠. 집에서 기다리다가 비온다길래 내 가우산 한 챙 긴 것 같아서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 챈진 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분이 내민 우산을 함께 쓰게 되면서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우산 아래 떨 어지는 빗방 울소리가 잔잔하고 로숨소리가 엇갈렸어요. 아버님 비다 맞으셨네요. 조심스레 말하자 그분은 웃으셨어요. 괜찮아. 우리 지연이만 젖지 않으면 됐지. 그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비에 젖은 셔츠에서 힘이 한 비누 냄새와 따뜻한 채 온이 느껴졌죠.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한쪽 어깨만 젖은 채 말업 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분옷은 흠뻑 젖어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급히 수건을 가져다 내밀었죠. 아버님 이걸로 머리 닦으세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고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웃음의 미안함, 고마움,
작은이 로가 담겨 있었죠. 그날이 후 조금씩 달라졌어요. 집안 공기가 부드러워졌다고 할까요? 아침엔 부엌에서 그분기 침소리가 들리고 제가 나가면 조심스럽게 밥을 데워주셨어요.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으 며의 전벽갓 은침묵은 녹 안 내렸어요. 아버님, 내일은 제 가저녁 준비할게요. 그분은 놀란 듯 저를 보시더니 살짝 웃으셨어요. 그래? 오랜만에 내 음식 먹겠네.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 벽을 허무는 듯 했어요. 저녁 식탁에 된장찌개, 김치전, 계란, 마리가올 이어졌어요. 맛이 좀 이상할지도 몰라요. 웃으며 말아 자그부는 젖 가락들며고 개저으셨어요. 아니야. 이런 밥상 말 오랜만이다. 그 순간 시선이 잠시 마주쳤어요. 눈을 피했지만 마음속이 따뜻해졌죠. 그날 밤비가 다시 내렸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죠. 그분은 맞은편에 앉아 책 보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창문에 비친 그 분모습이 조용히 숨쉬고 그기척 이제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며칠 후 주말 아침 햇살 이 창문을 스치며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였죠. 청소하려 자를 끌어내 높은 선반상 자를 꺼내려 했어요. 손끝이 닿지 않아 발끝을 올라섰는데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해, 떨어지겠어. 아버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상자를 꺼내주셨어요. 순간 몸이 굳었어요. 허리를 스친 손온기가 남아있었죠. 심장이 요란하게 뛰고 숨이 막힐 만큼 가까웠어요. 고맙습니다. 겨우 말하자 그분은 저를 바라보다시 선을 피하셨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등 뒤에 그 손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죠. 억지로 눈 감으려 했지만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떨림이었어요. 스스로에게 화가 났죠.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잘못된 줄 알면서 왜 그 손 길을 떠올리면 따뜻해질까? 다음날 아침 식탁에 그분 이 차려 두나 침상이 있었어요. 미역국, 구운 생선, 작은 메모지. 오늘 아침은 아버지가 먼저 해봤다. 부족해도 먹어주면 고맙겠다.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숟가락 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제 미워만 할 수 없겠구나. 그날 저녁 때 근우 거실소 파이 아버님 이 앉아 계셔둬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커피 하나 있어요. 지연아, 이 커피 한 잔 마셔볼래? 잔을 받아들며 주저했죠. 손끝에서 심장이 뛰었어요.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금은 괜찮아질 수 있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돌 담의금이가 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빗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한 불빛 속 커튼이 흔들리고 속삭이듯 중얼거렸죠. 비는 참 이상해요. 모든 걸 씻어내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건더짓게 남기죠. 그분 방불빛이 제 벽에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보며 알았어요. 우리가 다시 서로 삶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마음이 불안했어요. 아무 일 없는데도 단둘이 있는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죠. 식탁에서마 주앉을 때 손 끝이 떨리고 대화 중 눈 마주치면 침묵이 흘렀어요. 요즘 회사는 어때? 조심스레 물으시 는 목소리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괜찮아요. 그럭저럭요.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밥그릇이 붙어 보이고 젓가락질이 서툴렀죠. 그분도 어색한 웃음으로 시선 피하셨어요. 평범한 일상인데 평범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더 복잡해졌어요. 천장 바라보 며 빗속 함께 걸었던 장면이 떠올랐죠. 따뜻한 체온, 젖은 어깨, 우산 아래 숨소리,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나는 미쳤구나. 다그쳤지만 그분 얼굴이 더 선명해졌어요. 베개를 껴안고 눈 감았죠. 안쪽에서 그 목소리가 울렸어요. 괜찮아. 우리 지연이만 젖지 않으면 됐지. 왜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어느 주말로 후청소 준 거, 실바닥에 비 이길게 들어오고 먼지가 반짝였어요. 높은 선반상 자꺼 내려 발끝으로 올라 서다 균형 잃을 뻔했죠. 조심해. 등 뒤 따뜻한 손이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온몸이 멈췄어요. 그 손온기 가생생했죠. 상자 내려놓고도 숨이 막혔어요. 괜찮아.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고개에 끄덕였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죠. 가까운 체온과 숨결이 선명했어요. 그날 밤잠 이루지 못했어요. 등 뒤 온기가 남아 가슴 요동쳤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늦은 듯 했어요. 새벽 거실로 나가 불켜니 식탁에 2잔 컵이 있었고 하나는 미지근했어요. 아버님이 마시던 커피였죠. 향이 방을 채웠어요. 그 자리에 앉아 컵을 2손으로 감쌌어요. 온기 속에서 그분 손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며칠 후 퇴근 길 슈퍼에서 그분 좋아 덩커피 믹스 발견했어요.
망설이다 한 상자 샀죠. 집에 와식탁에 올려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믹스가 사라지고 쪽지가 있었어요. 덕분에 좋은 향이 났다. 고맙다. 그 한 줄이 하루 종일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거 실불이 꺼져 있었지만 희미한 음악이 들렸어요. 불켜니 아버님이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 들고 계셨어요. 젊은 정우 사진이었죠. 정우가 내 옆에 서 웃고 있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옆에 앉아 사진 봤어요. 정우 씨가 그리워요. 고개 끄덕이시며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 떠난 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침묵 후 조심스레 제 손을 감싸주셨어요. 지연아, 아버지는 그날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한 적 없었다. 손이 떨렸어요. 나도요. 자연스레 나왔어요. 손잡은 채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이 후더자 주마주 앉게 됐어요. 아침 함께 커피 마시 고저녁 같은 드라마 봤죠. 웃음소리 하나에도 서로 바라보게 됐어요. 어느 날 너 요즘 표정 편해진 것 같다. 아버님도 웃으시는 게 많아졌어요. 어쩌면 둘 다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 주 금요일 밤 로맨스 영화에서 남주 가요주를 끌 어안는 장면 애공기 가무거워졌어요. 숨 삼키고 헛기침 하셨어요. 영화 끝난 뒤 그분이 먼저 일어나셨어요. 먼저 들어가겠다. 고개 끄덕였지만은 참 앉아 있었어요. 화면 꺼진 뒤에도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그건 그리움에 가까웠죠. 며칠 뒤비 그친 저녁, 창문 여러 차 가운 공기 속 봄꽃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부엌 설거지 중구분이 다가오셨어요. 지연아, 그건 아버지가 할게.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옆에 서신이 너무 가까웠어요. 접시 헹구다손 미끄러져 물 튀었죠. 다쳤니? 손 잡으셨어요. 물기 남은 손바닥이 닿았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손끝 떨리고 가슴 터질 듯 뛰었어요. 괜찮아요. 말했지만 손 놓지 못했어요. 그분도요. 눈빛 마주쳤어요. 아무 말 없지만 마음은 말하고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서 천장 봤어요. 달빛이 방비추고 복잡했어요. 두려움, 설렘, 죄책감 밀려왔죠. 안 되는 일인데 경계가 희미해졌어요. 가슴 아팠지만 따뜻했어요. 새벽 중얼거렸죠. 이 나이에 이런 감정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참 이상하죠. 그날 공기 무거웠어요. 봄 햇살 따뜻하지만 집안 차가웠죠. 아침 식탁에 서거히 말한 하시고 한숨만 쉬셨어요. 저도 밤만 뜨고 있었죠. 침묵이 숨 막혔어요. 하루 흘렀어요. 퇴근 후 집 고요했어요. 부엌 국냄새, 식탁 두 그릇. 그분 창가에 서서 맛보시고 지연아, 오늘은 내가 먼저 차려봤다. 목소리 낮고 슬펐어요. 고개 끄덕이며 앉았어요. 국한 숟갈 뜨니 짠맛보다 눈물 맛이었죠. 설거지 중다가 오셨어요. 지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거실로나 가을에 된 앨범 들고 계셨어요. 정우 어릴 때 사진이야. 낡은 사진에 어린 정우와 젊은 아버님. 웃음 닮았어요. 정우 떠나고 나선을 후회했어.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걸. 목소리 떨렸어요. 아무 말 못하고 정우 얼굴 손끝으로 쓸었어요. 정우 씨는 아버님이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고개 숙이시더니 제 손 덮으셨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일은 내 평생 죄야. 손떨리 고제 눈에 눈물 맺혔어요. 저도 잊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버님 미워하지 못했어요. 목소리 떨렸어요. 눈 감으시고 시간 멈춘 듯 했어요. 초침 소리 크게 들렸죠. 지연아, 나도 사람이야. 욕심 생기면 안 되는데 그날 이후에 이후회했어. 그런데 내가 미워지지 않았어. 눈가 져주셨어요. 저도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아버님 싫었는데 하루라 도목소리 안 들으면 불안했어요. 시선 얽히고 시간 천천히 흘렀어. 그날 밤 같은 방에 있었어요. 아무 말 없지만 시선이 공기 메웠어요. 빗줄기 유리창 때리며 흘러내렸죠. 지연아, 이름 부르셨어요. 고개 들었어요. 눈 마주치고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입술 닿기 직전 멈췄어요. 그때 문 열리는 소리. 여보, 지연아.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온몸 얼어붙었어요. 동시에 뒤돌아보니 현관에서 계셨어요. 장바구니 들고 눈빛 차가웠어요.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 떨렸어요.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빗소리만 들렸죠. 시선 이울이 사이 오갔어요. 설마 너희 둘이 목소리 높아졌어요. 정우가 하늘에서 보고이 을텐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다리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해요. 울음 섞여 끊어졌어요. 아버님이 감싸며 소리치셨어요. 그만해. 지연이는 잘못 없어. 나 때문이야. 다 내 탓이야. 어머니 눈에 눈물 고이셨어요. 둘 다 미쳤구나. 죽은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너희 하늘에 벌 받을 거야.
짐들고 문 나서셨어요. 쾅소리가 지불렸어요. 침묵뿐이었죠. 그 자리에 앉아 울었어요. 눈물 흘리고 손끝 차가워졌어요. 아버님 옆에 앉으셨어요. 한참 후 이제 다 끝났구나. 고 개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했지만 이 마음까지 부정할 순 없어요. 고개 끄덕이시고 중얼거렸어요. 우린 죄인이야. 하지만 난 널 놓고 싶지 않아. 그날 밤각자방으로 갔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복도 넘 어슴소리 느껴졌어요. 새벽으로 넘어가며 빗소리 찾아들었어요. 눈 감고 속삭였어요. 이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새벽 햇살이 미하게 번져왔지만 마음 은어두었어. 그날이 후모든 개바퀴였어요. 시어머니연 락 끊기고 집 안무겁고 차 가운 공기 내려 앉았어요.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발소리 기다리게 됐어요. 문틈 불빛 희미하게 겹치기 시작했죠. 죄의 흔들림인지 외로움 의용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 후 반년 지났어요. 시어머니 한 번도 연락 없었고 친척들도 우리소 식모르는 듯 했어요. 마을 사람들 은여전히 함께 사는 거리 상하게 여기지 않았죠. 하지만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집안 묵직한 공기 흘렀어요. 식탁 마주 앉아 밥 먹으며 말 아꼈어요. 말이 길어지면 그날 일 떠오를까 봐요. 그래도 침묵이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숨소리만을 로아로 버틸 만큼 익숙해졌으니까요. 아침엔 아버님 먼저 일어나 커피 끓이셨어요. 부엌 채우는 향 따뜻했어요. 지연아, 이거 내가 좋아하던 믹스야. 종이컵에서 김 피어올랐어요. 손끝 다 심장 뛰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맞은편 앉아 조용히 마셨어요. 창밖 봄 햇살 들어오고 새 소리 들렸어요. 평범한 아침 이우리에겐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엔 둘이 장보러 나갔어요. 시장 골목거 다 좋아하는 반찬 담고사, 소환 농담주 고받았죠. 돌아오는 길엔 묵묵했어요. 마음에 죄책감 자리했으니까요. 지연아, 우리가 잘못된 걸까가 물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요. 고개 끄덕이며 허공 보셨어요. 정우가 알면 이해해 줄까 대답 못했어요. 속으로 정우씨, 미안해요. 하지만 더는 혼자 살 수 없었어요. 밤엔 함께 TV 봤어요. 뉴스나 드라마보다 가동시에 애웃기도 했죠. 웃음 뒤어색한 침묵 익숙해졌어요. 어떤 날 조용히 어깨에 담 엿퍼 두셨어요. 손길 조심스러워 더 따뜻했어요. 눈 감았죠. 세상이 죄인이라고 해도 그 순간인간 의로숨 쉬는 느낌이었어요. 하루는 장보 러나가 버스 정류장 앞에 서발걸음 멈추셨어요. 비오는 나루산 나눴던 곳이었죠. 하늘 보며 그 날도 이런 비 내렸었지. 고개 끄덕여둬요. 네, 그날부터 뭔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웃으며 맞아. 그날 우린 이미 길 잃고 있었지. 조용히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가슴 먹먹해졌어요. 집으로 가다 비 쏟아졌어요. 우산 하나뿐 아무 말 없이 함께 썼어요. 빗소리가 죄책감처럼 울렸어요. 어깨 젖어가는 게 보였지 만우산제 쪽으로 기울이셨어요. 우산 다시 밀었죠.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웃으셨어요. 괜찮아. 내가 젖지 않으면 돼. 울컥했어요. 눈빛만으로 충분했죠. 집 도착 해불 켜니 공기 따뜻했어요. 젖은 옷 갈아 입고 소파 나란히 앉았어요. 비 내리지만 마음 잔잔했어요. 아버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날다르게만 들고 싶으세요? 생각하다 하니 똑같이 흘렀을 거야. 외로움 은미치게 하지만 살게도 하니까. 말이 오래 남았어요. 며칠 후 아침 햇살 눈부셨어요. 식탁 2잔 커피, 창밖 새우름. 그분 창가 신문 읽고 계셨어요. 우리 행복한 걸까요? 신문 떼지 않고 행복은 모르겠지만 평화는 있는 것 같아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밤엔 기도하듯 정우씨 미안해요. 하지만 아버님 사랑하게 됐어요. 죄의식 사라지지 않았지만 후회 없었어요. 인간 마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어느 날 지연아, 끝까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생각하다 웃으며 사람 마음 정답 없잖아요. 지금 순간만큼은 그냥 살아보. 그 웃음 고통 끝 피어난 꽃처럼 보였어요. 창밖 비 그치고 새벽 햇살 스쳤어요. 빛이 얼굴에 닿았어요. 속삭였죠. 사람 마음 참 이상하죠. 늦게 피는 사랑일수록 오래 남더군요. 손잡으셨어요. 온기 천이 전해졌어요. 그 따뜻함 속 깨달았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서로 마지막 이됐다는 걸요. 그날 아침 커피 향 부어 가득 채웠어요. 창 너머 새소리, 햇살 부드럽게 흩어졌어요. 우리 삼조용하고 세상차, 갑지만 그순 간평화로워져요. 죄책감 남았지만 후회 없었어요.
사랑은 때로 잘못된 모습으로 찾아오니까요. 여러분, 나이 들어 외로움 느끼실 때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거예요. 용서와 사랑, 은때론 예시시 예시 못한 곳에서 피어나죠. 건강히 지내세요.